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 2편 라켓 운동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S병 물리치료실장 최남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선선한 날씨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라켓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접하는 운동으로 소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같은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슬기롭게 운동하는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림에도 보다시피 손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다양한 분포로 나타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손목에서부터 발목까지 다양하게 부상의 분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라켓 운동 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과사용에 대한 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과사용에 대한 부상들은 허리부터 해서 손목까지 위쪽에서 사용되는 그 부위에 대한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급성 부상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에서부터 발목에 이르는 하지 쪽에 관련된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과사용에 대한 부상보다는 급성 부상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무릎입니다. 무릎에 대한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잘 안다고 하면 우리가 테니스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탁구 이런 활동들을 통할 때 무릎에 대한 움직임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부상을 좀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무릎은 어쨌든 기능 자체가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기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무릎이 펴진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위에 뼈와 아래 뼈가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직선상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무릎을 구부릴 때 이 아래에 있는 뼈 자체가 위에 뼈의 뒤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인대 같은 경우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잘 기능적으로 조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동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동작을 하다 보면 근육 또는 인대에 대한 손상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움직이는 근육은 대부분 이 허벅지 앞쪽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앞쪽에 있는 근육을 보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뼈 자체 공중에 떠 있는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의 움직임의 기능을 많이 관여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수직으로 잘 당겨주는지 아니면 좌우측 반대 우측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에 균형적으로 당겨주는지에 따라서 이 무릎에 대한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무릎을 구부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켓 운동을 접할 때 많이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라켓 운동할 때 그냥 서서 대부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있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무릎을 얼만큼 잘 구부렸냐에 따라서 무릎에 대한 손상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고관절과 무릎 그 발바닥에 있는 부분 쪽이 조금 같은 선상에서 약간 가볍게 구부린다고 하면 무릎에 대한 압박력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그 상태에서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보시다시피 무릎이 앞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에 대한 압박력 자체가 굉장히 커진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자체는 압박력이 점점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부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첫 번째 그림 보다시피 고관절과 발의 중심점 자체가 같은 선상에서 구부러진다고 하면 무릎이 점점 앞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허벅지 앞쪽에 대한 근육이 과활성화되게 돼 있고 무릎의 압박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관절 자체를 뒤로 많이 빼주는 자세, 결국에는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 무릎에 대한 불편감이라든지 압박력을 최대한 줄인 형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같은 동작인데 우리가 운동하는 동안에
많이들 이제 나타나는 동작이 또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할 때 가장 많이 무릎에 손상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 전환 또는 갑자기 나가는 자세 또는 점프한 이후 착지하는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날 때 부상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프한 후 착지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착지하는 게 아니라 무릎 엉덩이를 조금 더 많이 쓰에 있어서 무릎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줄여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그리고 탁구 등에 대한 부분 등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딛고 난 이후에 방향을 전환을 하는 동작에 있어서 무릎이 엉덩이 근육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된다고 하면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고관절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하면 좋은데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형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안쪽에 있는 그 십자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늘리게 되고 또는 이제 안쪽에 있는 내측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전방 십자인대 또는 내측인대에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에 연결된 위쪽 허벅지 근육이 방향 전환을 할 때 바깥쪽 방향으로 끌려 나가기 때문에 이 무릎뼈라고 하는 슬개골뼈라고 하는 부분이 바깥으로 이탈되거나 또는 과도한 압박력에 의해서 무릎이 안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방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운동하기 전에도 어쨌든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그럼 내 무릎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통증에 따라서 그 부위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슬개골뼈라고 하는 부분 쪽의 위쪽 부분에 그 무릎뼈 쪽 위쪽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대퇴사두근 건염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근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힘줄 부위가 건염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 무릎뼈 위쪽으로 통증이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릎뼈 위쪽 바로 윗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바로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든지 아니면 러너스니 또는 활액낭염이나 관절염 의심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에 대한 압박, 구부릴 때마다 압박이 강해지다 보면은 슬개골이 안쪽으로 눌리면서 그 부분에 연골이 닳아질 수도 있고요. 그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슬개골 밑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스고 슐츠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뼈 부착점이 약간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불필요하게 많이 뼈가 자라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리뼈 관절염이라고 연골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연골 자체가 약간 떨어져 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무릎뼈 밑에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점퍼니라고 해서 이 무릎뼈 밑에 있는 힘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의 바깥쪽 부분에 통증이 기본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외측 연골의 손상이라든지 외측 측부인대 손상 또는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측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내측 연골 손상이라든지 내측 측부인대 손상 또는 관절염이라든지 거위발 윤활낭염이라고 해서 허벅지 뒤쪽 안쪽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근육에 대한 너무 과열성도가 생기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힘줄염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무릎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진료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서울 SB병원 정형외과 파트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좋은 내용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허벅지 근육에 대한 길이는 적절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줄은 알지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허벅지의 근육의 길이가 적절하다고 하면 부상에 대한 예방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허벅지 앞쪽 근육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길이가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엎드린 자세, 그림에서 보다시피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가볍게 구부리다 보면은
보통은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때까지 쭉 구부리다 보면은 골반이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누운 상태에서 두 번째 그림과 보다시피 무릎을 잡고 90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대로 쭉 폈을 때 그림 보다시피 점선에 보다시피 일자 모양으로 쭉 90도까지 정상적으로 펴진다고 하면 정상적인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펴지지 않는다고 하면 뒤에 있는 햄스트링 자체가 근육이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칭을 강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늘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자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첫 번째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허벅지 앞쪽을 늘리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무릎을 앞쪽, 근데 반대쪽 무릎보다 앞쪽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진짜로 늘리려고 하면은 반대쪽 무릎보다는 좀 더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가볍게 쭉 늘려주시게 되면은 허벅지 앞쪽 근육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스트레칭은 1분 이상을 지속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1분간 버텨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에서 4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허벅지 뒤쪽 근육도 마찬가지로 햄스트링도 지금 두 번째 그림처럼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이용해서 발목까지 다 당겨주는 자세로 해서 1분간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다리 길이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허벅지 안쪽 근육이라든지 바깥쪽 근육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벌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허벅지 전체적인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무릎에 대한 안정성을, 부상에 대한 예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제 근육의 길이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 나의 무릎은 진짜로 잘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림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스쿼트 또는 런지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바로 X표처럼 그려져 있는 다리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현상들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이라든지 고관절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면은 결국 계속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모으면서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런지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과 발목의 위치가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진 형태의 자세를 취하면서 운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느낌에서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은 십자인대라든지 내측축부인대 또는 이제 근육에 대한 부분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손상을 기본적으로 계속 일으키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쿼트를 할 때 루프 밴드를 이용을 해서 허벅지 근육이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벌러지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갈 때 건 상태에서 바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기능적으로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내렸다 올렸다 그리고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움직여지는 동작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관절인데요. 마찬가지로 발에 대한 부분은 그 뼈가 상당히 많습니다. 뼈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절이 많다는 이야기고 관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변화에 빠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단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쨌든 발이라고 하는 거는 지면에서 항상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발목 관절에 대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쓴다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방향 전환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체중이 눌린 상태에서 돌다 보면은 한쪽 뼈는 밑으로 눌리게 되고 밑에 있는 뼈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인대라든지 또는 바깥쪽에 있는 인대 마찬가지로 같이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동작의 전환 부분인데요. 전환 부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걸리다 보면은 발목을 쌓아주고 있는 인대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테니스 레그라 그래서 그 종아리 근육의 내측 부위에 대한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될 때 발목에 대한 움직임이 근육이 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근육작용이 너무 근육이 탄성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발목 관절의 부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삐게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들이 다 손상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으로 잡혔을 때는 안쪽에 있는 인대들이 다 손상이 나게끔 되어져 있고, 보통은 지면을 밟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에서 뭔가가 불편감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 앞쪽이라든지 또는 뒤쪽에 대한 인대들이 손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목 관절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성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이용해서 발목 관절 앞쪽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앞쪽으로 이렇게 쭉 가져가다 보면 밴딩이 뒤로 당겨지는 느낌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목 관절에 대한 가동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목 관절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이 않다고 하면 이 무릎에 대한 부분이 이 발끝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먹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라는 부분이 충분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더 많이 밀어낼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 꿇고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저 부분은 하셨을 때 엉덩이로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누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발목 앞쪽에 대한 스트레칭을 전반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관절 안정성 향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향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발목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발목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권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타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을 놓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한번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는 방법을 하시고, 바깥쪽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해주시면 좋지만, 그냥 이게 앞뒤, 그 다음에 좌우로만 해주셔도 기본적으로 발목에 대한 안정성이 많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밴딩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밴딩을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깥쪽 또는 안쪽, 밑으로 또는 당기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해줬으면 하는 이제 운동들이 뭐냐면, 제가 옆에 지금 이 스텝박스라고 하는 걸 갖다 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테니스라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또는 그 탁구라는 운동을 할 때 방향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육이 순간 늘어났다가 짧아졌다는 거에 대한 부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충분하게 발목이라든지 무릎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스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박스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면서 근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라켓 운동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동안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자기 몸을 좀 잘 아시고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면 항상 스포츠 활동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슬기롭게 운동할 수 있게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S병원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진 최남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